안녕하세요. 저는 모군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한가람고등학교 3학년 다니고 있는 장진명입니다. 여기는 학교에서 각종 행사가 열리는 계단 강의실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가람고등학교에 오기 전 알아야 될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가람고등학교에 공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이 공강은 대학교에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등학교에서 먼저 공강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와 달리 저희 학교에서의 공강은 수업반 스케줄에 따라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도서관이나 자습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요. 아쉽게도 밖에 외출을 하거나 복도에서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팁을 드리자면 공강 시간이 있는 날 수행평가나 발표 준비를 하거나 75분 수업이다 보니 70분짜리 영어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새로운 학교에 와서 막 긴장되고 수업만 들어가기에도 벅찰 수 있지만 점차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학교에서 공지가 내려오는 비교과 활동들이나 행사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교내 경시대회, 영어과 GCP, ULC, 그리고 홍보대사, 학생회 활동 등이 있어요. 저는 특히 진로를 정하지 않는 여러분들께 비교적 시간이 많은 1학년 때 이런 활동들을 최대한 많이 참여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활동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영어과 GCP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련된 영상을 친구들끼리 같이 찍고 그 영상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인데요. 꼭 영어에 유창하지 않더라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학교 홍보대사 활동입니다. 홍보대사가 되면 모교 방문하여 학교 홍보하기, 그리고 학교 설명회 참여 등의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선별 과정에서 벌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홍보대사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벌점 관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 영상 제작과 설명회 참여 등을 하면서 홍보대사가 적성에 맞는 활동이란 걸 느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교내 다양한 활동 참여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까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가람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가장 많이 방문하게 될 건 기출문제와 답을 찾을 때일 겁니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같은 선생님이 작년에 출제하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꼭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 찾아서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뒤에는 다 같이 남아서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홈페이지에 있는 답을 통해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교육활동 클릭하시고 정답 기출문제 괄호 1 클릭하시면 1학년 기출문제와 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활동에서 교육계획서 2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 교내 행사, 대회, 비교과 프로그램 일정이 모두 담긴 학사 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비록 학교에 오면은 책으로 받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기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저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게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온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 잘할 수 있으니까 화이팅하고 저희는 학교에서 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촌중을 졸업한 2학년 신지우입니다. 이 공간은 여러분들이 자율학습을 하게 될 공부방입니다. 우선 29기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록 고등학교 생활 1년이 그다지 긴 기간은 아닐지라도 제가 1년 동안 얻은 점을 여러분께 공유하여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주요 과목, 내신 과목들 중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영어 과목의 내신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선생님들이 바뀔 수 있다는 점과 개인별 공부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시험 문제와 선생님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문법 선생님과 독해 선생님이 구분되어 있다면 독해 지문을 암기할 때의 문법 요소까지 모두 고려해가며 달달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저는 발견하여서 이를 공부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 고등학교 내신의 지문 양이 중학교 때와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영어로 암기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말로 바꾼 뒤 그것을 내용 위주로 암기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것을 모두 암기했습니다. 또한 영어 과목 이외에도 모든 과목에서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한 답변처럼 들릴 수 있지만 둘 다 모두 중요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무리 생기부를 열심히 채워도 내신 성적이 좋지 않다면 대학에서 뽑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최고가 될 수 없고 이렇게 내신 성적에서 발생하는 부족한 부분을 세특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대학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성적대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때 세특을 이용해서 자신의 특별한 점이나 진로 적합성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 세특이나 동아리 활동을 챙기다가 내신 성적이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고민을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등학교 생활을 해보니 세특을 챙기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고 시험과 시험 사이에 틈틈이 준비하다 보면 충분히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험이 끝난 후에는 오답을 분석하면서 자신의 문제점이나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중간고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중간고사의 오답 정리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성향을 완벽히 분석해야 1년 동안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과 시험 사이에 여유로운 시간에 너무 놀기만 하지 말고 이때 세특 활동을 챙기거나 학술 포럼 또는 북클럽 활동 등의 책을 읽는 활동을 틈틈이 해둬야 합니다. 또한 내신 대비 기간이 아닐 때는 국영수 과목의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국영수 과목을 모의고사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놔야지만 내신 성적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민은 많이 하되 걱정은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의 1학년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도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한가람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은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체육관입니다. 한가람고에서 1학기는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체육대회부터 해서 각종 행사까지 그런 행사들에 치이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 있곤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행사나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에 빗대어 얘기하자면 저는 많은 행사에 참여하긴 했지만 큰 정성을 쏟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특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성과보다는 참여하는 것에 큰 의의를 두었고 그러다 보니 세특에도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행사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뿐만 아닌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정성 들여 참여할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중간고사 대비 기간을 6주 정도 잡았는데요. 처음 1, 2주에는 시험에서 가장 핵심이 될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시험 막바지 돼서 막 하려다 보면 시간에 쫓기게 되고 공부 자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 범위에 해당되는 언어와 매체 부분을 내신 범위와 연결해서 공부했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 원 파트에 나오는 역학 부분을 열심히 공부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4주 정도 남았을 때는 본격적인 시험 대비에 들어가는데 이때부터는 선생님들 말씀에 크게 귀 기울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이쯤부터는 시험 출제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말하는 뉘앙스나 강조하시는 부분까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처음 한두 번 볼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두세 번째 볼 때는 세세한 내용까지 정확하게 암기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학교 스포츠 클럽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학년 남학생의 경우에는 농구, 여학생의 경우에는 원반을 던져 득점하는 스포츠인 얼티미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놀랐던 점은 평소 스포츠를 즐겨하지 않던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보았을 때인데요. 평소 운동을 즐겨하지 않던 친구들이 스포츠에 흥미를 붙이고 학교 대표까지 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 또한 축구부 주장으로서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축구부에도 원래 축구를 하지 않던 친구들이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돼서 운동할 시간도 많이 없을 텐데 학교 제도를 통해
세특도 쌓고 체력도 쌓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촌중학교를 졸업한 2학년 이지우입니다. 여기는 도서실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고등학교 생활에서 내신, 생기부 활동, 그리고 기타 활동들의 우선순위와 전략들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가장 먼저 내신 관리입니다. 내신 점수는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과목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 국어, 영어, 수학은 3년 동안의 입시에 기본이 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내신을 준비하면서 기초도 탄탄히 다진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생기부 활동입니다. 1학년 때는 각 활동들의 중요도나 순위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활동들을 가능한 한 많이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에게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본인의 생기부나 진로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기타 활동들입니다. 학교에서는 내신과 생기부도 중요하지만 반 행사, 스포츠 클럽, 외부 행사 등 본인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고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기회가 되고 체력이 된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 체험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는 시험 기간을 6주로 중학교보다는 조금 더 길게 잡았습니다. 초반 3, 4주는 개념과 함께 기본 유형 문제들을 풀었고 이후에는 어려운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한국사와 통합사에는 일주일 전 암기를 시작하였고 한문은 밤을 새서 암기하였습니다. 이 중 제가 추천드릴 방법들과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 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보다도 수업을 듣는 게 이해에 가장 좋습니다. 또한 출제자들이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강조하신 부분들은 꼭 표시를 해놓고 다음에 다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오답 관리와 많이 질문하기입니다. 시험 일주일을 앞둔 시점부터는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 중에 헷갈렸던 문제와 오답들을 위주로 다시 개념을 확립하고 그래도 모르겠는 것들은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해가면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2월 달에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내용들은 중학교에 비해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고 무엇보다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특히나 양이 많아지고 어려워지는 수학은 적어도 한 학기, 가능하다면 한 학년의 내용을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공부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어와 영어의 경우 내신 준비는 따로 방학에 할 수 없지만 단어나 문법 같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2월 달에는 수능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고등학교는 내신 시험과 모의고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어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월 달에 미리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등급을 만들어 놓는다면 앞으로의 고등학교에서의 수업과 공부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조언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정중학교를 졸업한 3학년 조영인입니다. 여기는 식당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한가람고등학교에 1학년이 되실 겁니다. 1학년이 되시면 첫 중간고사를 보시게 되실 거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입 레이스가 시작되실 겁니다. 중학교 때 하던 공부와 고등학교 때 하던 공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 암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고등학교 시험입니다. 자기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자기가 고등학교와 잘 맞을지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부딪혀 보십시오.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안 될 것 같을 때 일단은 최대한 끝까지 해보는 그러한 태도를 갖추어야지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모든 수업 내용을 A4 용지에 똑같이 따라서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모든 수업 내용을 A4 용지에 최소 2번은 쓰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물론 이게 효율적인 공부법은 아니기 때문에 1학년 2학기, 더 나아가서 2학년, 3학년까지 이 공부법을 사용해라 라고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무리 앞이 안 보여도 일단 최대한 끝까지 해보는 그러한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덕체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입니다. 특히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 인성은 항상 겸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최대한 웃으면서 활발하게 지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자기보다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면 최대한 웃으면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되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자각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또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단점을 스스로 숨기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되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에게서 나의 모습이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서 보이는 단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관찰해보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남을 알아가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 알아가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전과는 다르게 더욱 성숙해진 자기 자신을 마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조언을 드리기에는 여러분보다 고작 2년 더 산 사람이고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분도 아니지만 이거 하나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단순히 주입식으로 지식을 넓혀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공부는 자기 자신을 닦아가는 과정입니다. 고통과 성취감이 반복하는 환경에서 굳은 인내심을 길러내고 오답과 정답이라는 다소 이분법적인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묵묵히 앞으로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